안녕하세요. 나한기내과 원장 김재환입니다. 저는 혈관외과 의사로 다양한 혈관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투석혈관 시술과 수술에 관련된 많은 질문과 궁금증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맥은 피가 흐르는 길 중에 투석할 때 사용하는 투석혈관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 정맥을 조영제를 통해서 방사선 투과 장치를 이용해 정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혈관 조영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투석혈관의 구조와 좁아진 부위, 막힌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검사입니다. 혈관 확장술은요, 혈관 조영술을 통해 확인한 좁은 병변에 풍선과 스텐트 같은 혈관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말합니다. 혈관 상태에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30분이면 혈관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 일부 통증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나한계내과에서는 충분한 통증 조절로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혈관초를 통해서 혈관에 직접 철사와 풍선을 삽입을 하고요. 시술이 끝나면 철사와 풍선은 모두 제거를 하고 그 빨대와 같은 혈관초도 제거를 합니다. 다만 혈관초를 제거했던 자리에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땀 정도 지혈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혈관 내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혈전이 가득 차 있어서 단순한 풍선 시술로 혈류가 유지되지 않으면 철사 구조물, 나이티놀이라고 만들어진 합금 구조물로 된 스텐트를 집어넣습니다. 이 스텐트는 혈관 벽에 보조대, 구조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혈관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청소가 풍선으로 안 되는 분들한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 스텐트도 빈 철사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질 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와 혈관 상태를 반복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전 제거술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해 피가 혈전으로 바뀌게 되면 그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빨대 같은 혈관초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피적 혈전 제거술. 혈전이 너무나 크고 혈전의 양이 많아서 혈관초로 제거할 수 없고 직접 혈관을 열어서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개방형 혈전 제거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 전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파악하여 환자분들한테 맞는 혈관 제거술을 선택을 해서 풍선 시술과 함께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평균적인 시술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경피적 혈전 제거술은요, 경피, 피부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한다라는 방법인데요. 크게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기계적 압력으로 혈전을 부수어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역시 시술 전 자세한 초음파 검사로 적절한 방법을 취사 선택해서 나한기내과에서는 경피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사용했던 고가의 혈전 제거술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경피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혈전 제거술은 혈전의 크기가 크고 단단해서 경피적 혈전 제거술로 제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하고 큰 혈전을 직접 절개창을 통해서 꺼내는 시술을 말하는데요. 혈전을 꺼낼 땐 풍선이나 혈전을 제거하는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제거를 하는데 오래된 혈전 그리고 인조혈관이 아닌 자가혈관에서 생긴 혈전 제거술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혈관은 압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혈관 안쪽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혈관 내피가 자라고 혈관 내피가 자라다 보면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혈관 벽이 이렇게 압력과 바늘로 손상되는 것
뿐 아니라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 부딪힌다든지 외상을 입었다든지 수술을 받았다든지 혹은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전신적인 이상 소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압력으로 혈전이 생긴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또 다른 원인은요, 혈압 자체 때문에 혈관벽이 찢어져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끈적해지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혈관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혈관의 칼슘, 즉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기나 외상이나 그리고 천자 같은 감염에 의해서도 혈관이 좁아지거나 염증 물질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주로 빨대와 같이 생긴 혈관초를 제거한 부위가 전부이기 때문에 지혈 목적을 위해서 한 땀 정도 봉합을 하긴 하지만 칼로 짠 게 아니라서 물이 닿는다든지 샤워를 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다만 한 땀 정도 봉합했던 그 실은 시술 다음 날 제거하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수술, 즉 절개창이 있는 긴 그 수술 부위인 경우에는 관절 부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일에서 14일 동안 실밥을 제거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 소독을 받으면서 2주 뒤에 제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사이 동안은 2, 3일 정도는 물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 3, 4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간단하게 샤워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혈관 검진 주기는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긴 한데요. 환자분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최근에 막혔다든지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라는 경우엔 한 달 혹은 그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혈관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한두 번 치료로도 유지가 잘 된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긴 하지만 환자분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검진 주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검진 주기에 맞춰 관리하시고 검사 받는 건 꼭 필요합니다. 투석혈관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혈관, 자기의 정맥을 이용한 자가혈관 방법이고요. 자기 혈관이 없는 분들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인조혈관 방법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안 좋고라는 건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시기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투석혈관 전문 병원에 내방하셔서 본인한테 잘 맞는 투석혈관 만드는 것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가혈관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감염의 위험도가 낮습니다. 외부 물질을 이용한 게 아니라 내 혈관을 이용한 거라서요, 인공 재료가 없어 감염의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사용 기간만 놓고 보면 인조혈관보다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내 혈관 모양 그대로이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 혈관이 투석할 때까지 좋은 크기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혈관의 성숙 기간이 좀 더 길고요. 성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혈관을 키우는 풍선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자가혈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조혈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6mm로 크기가 균일한 인조혈관을 몸 안에 심는 거라서 사용 기간이 빠릅니다. 즉 수술이 끝나고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혈관을 성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가혈관과 비교해서 자기 혈관이 없는 분들한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외부 물질, 즉 인공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고요. 인조혈관이 여러 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부분이 해지고 닳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좀 짧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도가 조금 더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혈관 자체도, 인조혈관 자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인조혈관은 자가혈관에 비해서 혈전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혈관과 인조혈관의 가장 큰 차이는 내혈관을 이용하느냐, 인조혈관을 삽입하느냐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자가혈관의 가장 큰 장점은 감염률이 낮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내혈관이 커질 때까지 추가적인 시술이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내혈관이 없을 때는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조혈관은 내혈관이 없는 경우에 굵은 혈관을 삽입해서 하는 수술이라 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성숙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는 분들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단점으로는 외부 물질이라 감염의 위험도가 높고 그로 인해 사용 기간이 조금 짧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조혈관을 사용하든 자가정맥을 사용하든 수술 관리법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수술 후 진통과 감염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이틀 정도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는데요. 통증이 며칠 더 간다면 3, 4일 정도 진통제는 더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는 붓기, 혈류량을 늘렸기 때문에 팔이 부을 수 있어 붓기 예방을 위해 팔에 붕대를 감고 48시간 정도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시 팔을 베개에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팔 붓기를 호전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는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소독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실밥은 2주 뒤에 제거 가능합니다. 샤워는 3일이 지난 시점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출혈, 피가 난다든지 붓기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고름 같은 게 보인다면 즉시 수술했던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조혈관을 수술했던 팔에는 체열, 주사, 혈압 측정, 팔로 베고 자는 모든 것들이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수술했던 부위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따뜻한 물주머니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수술하신 지 3, 4일 뒤부터 공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면 혈관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살릴 수 있는 혈관이 있다면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존에 있는 혈관이 완전히 망가지면 반대편 팔로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석 도관, 가슴에 관을 잡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 관 잡는 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을 안 잡고 투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혈관 중에 안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인조혈관 치환술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석혈관이 커지는 걸 가성동맥류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바늘로 천자가 되고요. 혈관에 혈액이 많이 흐르다 보니 혈관벽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체질적인 원인이 가장 큰데요. 심한 압력을 가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해줄 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진 혈관은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혈관이 자연스럽게 커진 경우에는 오히려 천자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커진다든지 감염의 위험이 있다든지 파열의 위험도가 있으면 혈관을 줄이는 축소술이나 혈관을 인조혈관으로 바꾸는 인조혈관 치환술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부위에 흉이 지는 건 새살이 올라오면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수술 부위를 깨끗하고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둘째는 흉터를 연하게 하는 연고 및 실리콘 겔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은 흉터를 더 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가 아닌 천자 부위에도 역시 흉터, 상처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디오덤이나 로션이나 크림 같이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연고를 좀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소독을 하는 것도 딱지를 뜯고 그 상처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주기적으로 보습과 좋은 크림을 발라주는 게 상처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투석 도관은 중심정맥 도관 혹은 펌 카테터라고 불리우는데요. 긴 빨대처럼 생긴 관을 심장 옆 깊은 혈관에 유치해 놓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응급으로 투석을 할 수 있고, 팔에 있는 투석 혈관이 없거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석용 관입니다. 대신 이 혈관은 3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시술한 날을 기준으로 인조혈관은 4주, 자가혈관은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즉, 투석도관은 팔에다가 만든 혈관이 사용 가능하고 1, 2주 사용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을 가졌을 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금식의 여부는 어떤 마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 나은기력과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항응고 약물, 항혈소판 제제도 평소대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수술 후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복용 약물과 치료받았던 과거력을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제 알러지는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고, 특히 CT 조영제 많이 앓고 계신데요. 나은기력과 사용하는 조영제는 체내 세포와 동일한 농도를 지닌 조영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흔히 쓰는 CT 조영제와는 다를 뿐더러 조영제 알러지 과거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전 처치를 하고, 심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초음파 시술을 한다든지 조영제 없이 시술을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합니다. 혈관을 검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보고 귀로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만지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들리는데 하시지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내 혈관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 혈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지, 내 혈관에 어떠한 느낌이 들리는지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혈관 상태는 반복적으로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혈관벽이 좁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생기는 혈전을 잘 제거하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게 관리법의 핵심인데요. 바로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요, 미지근한 물을 물 주머니에 담아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팔을 마사지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나은기력과에서는 투석하는 팔로 하시는 양치질 운동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QR코드를 참고하세요. 나은기력과는 환자 여러분들의 안전과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모든 제품을 일회용 용품으로 사용을 해서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뿐더러 사용하는 장비 역시 최첨단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를 혈관외과 전문의 3인이 함께 진료하는 곳이라 안심하고 믿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은기력과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은 투석혈관 관련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궁금하시거나 혹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은기력과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석 생활을 응원하는 나은기력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